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봤지만 이 지긋지긋한 전세방살이, 네, 월세살이, 유목민, 언제까지 노마드. 안정적으로 2주 간 적이 없어. 내 생각에 이거 크리스마스까지 열을 것 같아. 다른 데 막 옮겨 다니면서. 하지만 오늘은 또 재밌는 경제 얘기 또 중요한 보러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짜잔! 솔드아웃! 이게 1996년에 나온 슈워제네거 형님의 영화인데 야. 터미네이터로 대박을 나서 이제 좀 이미지 변신할 때 가족 영화로다가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드아웃 영화의 패러디로 이 포켓몬빵 진짜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보세요. 오. 이때 당시 어느 정도냐면 편의점에 하도 포켓몬빵 있어요?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이제 편의점 앞에다가 안내물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 품절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진화를 또 했어. 그래서 편의점 직원들이 귀엽게 그린 거를 진짜 귀엽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또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근데 포켓몬빵이 사실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99년 우리 한창 초딩 때 그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무슨 2030 당시 그 세대가 성장을 해서 구매력을 얻었고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렸다 정도로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니저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포켓몬빵 대란의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왜 팔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되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아, 되팔렘들. 네, 그러니까는 원래도 잘 팔렸겠죠. 예. 포켓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까지 가격이 오른 거는 이거 뭐 이렇게 오픈런 하듯이 명품들이나 이런 것들 샤넬가나로. 예, 그 이제 빵에서도 포켓몬에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잘 팔리면 매니저님 SPC 삼립 이 얘네 네.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빵만 먹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만큼. 네. 고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증설을 한다. 새로 공장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실패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꼬꼬면. 꼬꼬면 꼬꼬면 인기 많았지. 이경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투자를 많이 했더니 몇백억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팔리기 시작을 했었고. 흐름이 그다음에, 있으니까. 예, 허니버터칩도 한 2년 정도 인기가 굉장히 있다가 네. 그래서 공장도 문막 공장 이제 1공장 말고 2공장을 지었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꺾인 거예요. 공장 지어놨더니 공장 사람들이 안 꺾여요? 찾아 이제. 아니, 짓고 있는 동안에 설비 투자하는 동안 유행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얘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커피 믹스 중에서 그 프렌치 카페 어. 그것도 처음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꾸라졌었죠. 그래서 이 업계가 투자에 상당히 좀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요 세 사례는 전부 다 적자 전환했어요. 완전 망했던 사례. 완전 적자 전환. 와, 회사가 허니버터칩 영업이익이 그렇게 적자 인기 전환. 많았는데. 적자 전환을 해버렸어요. 와. 아니 근데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면은 그렇게 유행이 지나가서 꼬꾸라진다? 라는 거를 걔네도 경험적으로 뭔가 그래도 뭐 식품 하는 업계니까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 텐데 그 유혹을 못 참거나 아니면 그렇게 적자 전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료 업종 자체가 우리가 방어주라고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안정적인 만큼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 뭔가 하나 성장이 나왔을 때 회사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거 좋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패가 좋은 게 들어오면은 그때 올인 딱 이거다. 그렇죠, 그렇죠. 올인했는데. 그럼 이제 그쵸, 맞습니다. 패가 바로 패가 망신하고. 그럼 SPC 삼립은 실제로 포켓몬빵으로 좀 이익을 냈어요? 지금 그게 공헌하는 이익이 굉장히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 예, 최근에 이제 그 SPC 삼립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7월까지 누적 7천만 봉이 팔렸대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8,149억 원의 매출을
걷어들었다. 음식료 업종의 또 특징인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마진이 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 우리가 너무 이제 고인물인 거예요. 이 업종 자체가. 경쟁업체도 그러다 보니- 많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한 10몇 년을 놓고서 우리가 주요 음식료 기업들 전체를 가지고 평균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5%대예요. 높지가 않습니다. 아,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빵 팔면은 사실 많이 남을 것 같잖아. 이걸 또 대량으로 찍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닌가 보네요. 그게. 근데 여기 포장재비도 들어가고 운송비도 들어가고 무엇보다 광고 선전비, 광고 한촉비, 선전비. 마케팅 것들이 이런 거? 예, 예. 아. 한 번씩 하면 돈이 많이 이제 나가니까 마진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마진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아까 이제 투자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공장에서 감가상각비 같은 각종 부대 비용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 매출이 꺾인다 해버리면 그러면- 미스매치가 나면 바로 적자가 돼버리는 거죠. 아예 그런 기업의 그런 생존에 달린 네, 그런 맞습니다. 이슈네요. 증설이. 네, 네. 과감하게 투자하기 쉽지 않은 네.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이런 히트 상품이 나왔다라고 예. 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가동률이 좀 낮았던 라인을 활용해서 이번에 그 히트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때가 이익엔 제일 좋습니다. 아. 히트 상품을 만들고 있다 할 네. 때. 네, 네. 근데 새로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음. 신규 공장 만듭니다 하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음.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 팔아서 얼마나 이익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기여를 했을까를 아, 네. 한번 맞춰보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 어. 허니버터칩 때 네. 네. 그 허니버터칩은 해태 제과에서 생산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해태하고 일본의 가루비가 같이 만든 아, 가루비. 해태 가루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5대5거든요. 음. 그 회사에서 이제 허니버터칩을 완전히 다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 네. 이 회사가 허니버터칩을 만들기 전에는 네. 매출액이 270억에 영업이익이 3억이었어요. 음. 근데 얼마 안 이게 되네 히트를 영업이익이. 치고 난 이후에는 매출액이 여기서 300억이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60억 이상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되고 뭐 60몇 억, 7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이런 식으로 히트 상품이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5%짜리 산업인데 이 정도로 잘 되면 광고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고 요번에 삼립 경우에 2분기에 포켓몬빵이 300억 원대가 팔린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300억 원대로. 2분기에만. 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한 2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올려준 것이 아닌가. 야, 좋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증분이 한 60억 내외 정도가 60억, 70억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포켓몬빵 하나 예를 들어 1,500원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포켓몬빵의 어떤 저작권, 포켓몬스터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뭐 스티커를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스티커를 맞습니다. 따로 제작할 수도 예, 있고 예. 어떻게 나뉘나요, 그게? 아주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서 아주 복잡하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음식료 기업 보신다면 5% 내외 정도만 회사가 가져가고, 벌어들이고 예. 나머지는 각종 이제 뭐 사서 쓰고 곡물업체나 다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근데 근데 이제 포켓몬빵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특이한 게 스티커하고 네. 그다음에 포켓몬 이 라이선스 그게 들어갈 그렇네요. 거잖아요. 근데 마진이 기본적으로 박한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업체들한테도 많이는 안 줄 것 같아요.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스티커 만드는 업체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그 업체가 그냥 1년에 매출액 30억에 조그만 순이익은 회사구나. 1억이 안 되는 회사더라고요. 오. 아, 포켓몬빵 나오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뭐 이런 류의 뭐 카카오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들 만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해봤자 크지가 않다 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 라이선스 비용 주는 것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포켓몬 측에. 예.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포켓몬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닌텐도 100%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사업을 총괄을 하는 거예요. 요 회사가 감사 보고서가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얼마 늘었나. 특히 거긴 보니까 라이선스하고 이렇게 매출액 브레이크다운을 다 해주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라이선스 친절하네. 사업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늘었냐를 보면 그게 아마도 이제 빵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런 대박났던 대란이 있었던 것들이 결국엔 실패했던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한 사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주 독특한 게 불닭볶음면하고 그리고 꼬북칩인 것 같기는 해요. 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독창성이 좀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은 완전 달랐던 게 뭐냐면 원래 이 그 면 시장에서 큰 거는 국물면이 아니라 볶음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국물면만을 우리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위주로 했는데 삼양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냥 볶음면으로 해가지고서도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삼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해요. 투자가 계속 늘고 비용이 늡니다. 근데 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와요. 인기가 꺾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오리온도 꼬북칩이 그렇거든요. 처음 발매되고 난 이후에 매출이 좋다가 한때 꺾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초코추러스 이게 초코추러스. 나오면서 다시 매출이 이렇게 업이 되거든요. 망할 그러면서 뻔했는데. 예, 이게 다시 와. 이제 생명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잘 된 요 두 케이스는 그 뒤에도 후속타가 강렬한 게 있었다 하고 그리고 해외 매출이 많아요. 해외면은 어디에 좀 많이 그러니까 팔리나요? 수출을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젠 글로벌로 다 나가니까 안 팔리는 데가 어마어마하고요. 없잖아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에서 잘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지고 나가고 미국에도 지금 이거를 팔고 있는 걸로 하는데 숫자를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시지 않을까. 삼양 같은 경우에는 네. 2012년도가 이제 불닭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네. 요때 매출액이 3,200억, 3,200억? 영업이익이 76억이었어요. 와. 근데 뭐. 작년도에 매출이 6,400억, 더블이 됐죠. 그다음 영업이익은 10배가 됩니다. 65억. 와. 근데 이 매출 중에서 불닭볶음면이 4,100억 정도 돼요. 아, 여전히 많이 먹는구나. 엄청 많네요. 네. 중국 사람들 근데 진짜 매운맛 좋아하네. 그 금액 중에서 국내 내수 소비는 850억. 얼마 안 되는구나. 아, 외국에서 많이 다 팔리는구나. 나가는 거예요. 수출되는 거예요. 전체 중에 한 75%는 밖에서 팔리는 수출로 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체감을 못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볼 때는 이제 불닭도 조금 시들해진 거 아니야. 뭐 불닭 소스나 콜라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되니까 저런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대란이 있었고 품절이 됐었던 그 제품들, 뭐 허니버터칩, 꼬북칩,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이 포켓몬빵도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타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 이런 거 뭐 오리온, 삼립, 혜태 이런 거는 내용은 좋은 건 알겠는데 별로 매수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약간 느낌 자체가. 근데 첫 번째 이제 허니버터칩 이제 혜태가 만든 보면은 2014년 8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요. 1년 사이에 엄청 오릅니다. 이게 다 12,000원에서. 대란의 영향인 건지. 네, 맞습니다. 12,000원에서 49,000원이 됐네요. 예. 광기다 광기. 광기다 진짜 이거. 저 때가 보시면은 성장이 없는 것 같은 음식료 업종인데 성장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게 좀 구조적인 회사의 능력 같이 또 보였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참 좋았고 이제 증설 같은 것도 발표를 하면서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고점을 1년 뒤에 고점 찍고 추락하게 된 것은 어떤 네. 뭐 영향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증설은 했는데 비용은 늘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왔다. 인기가 좀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인기가 시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혜택 아루비 같은 경우에 예. 바로 적자 전환해버려요.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억 쓰던 회사거든요. 근데 공장 투자하고 1년에 30억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익이 이제 안 팔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네는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칩 시장이 너무 작다. 달달한 칩 시장이. 그래서 이게 많이 성장하지 않겠냐 기대했으나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네. 당시에 허니통통이란 것도 있었어요. 허니통통 뭐였죠? 들어본 것 같은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들어보긴 했어요. 뭐였죠? 예, 이게 미투 제품 이상한 데서 만든 게 아니고 혜태에서 만든 거예요. 혜태에서 허니버터칩 만드는 회사에서 허니버터칩 만든 만든 혜태에서 허니통통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루비는 5대5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네 100%에서 하는 거였어요. 자기네 공장에서. 살짝 뒤통수네요. 살짝. 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지만 통수 허니통통수. 통수네. 허니통통수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되면 이익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대감도 이때는 있었어요. 가루비는 그래봤자 5대5인데 허니통통이 잘 되면 이건 진짜 다른 스토리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뭐 수출이나 딴 것도 다 되지 않겠느냐. 그때 흐름 탈 때 나왔던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청주 공장이 맛동산 이런 거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네. 여기가
허니통통 나오기 전에는 가동률이 80% 초반이었어요. 근데 허니통통 나오고서 99%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것도 잘 팔린 거예요. 그때. 와, 많이 그래서 팔렸구나. 이 회사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때. 많이 팔리게. 그때 사실 허니모만 붙어도 맞아요. 다 허니 네, 붙었어. 다 올라가고. 다 허니. 다 허니였어. 땅콩도 허니 뭐 무슨 맞아요. 나무도 땅콩칩 이런 맞아, 거 나오고. 예, 맞아. 그래서 아, 그때 다 미쳐 있었어요. 허니. 근데 크라운에트홀딩스가 시총이 1,090억밖에 안 해요? 이거 매니저님이 인수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충분하네. 네, 인수할게요. 이렇게 하고 딱 사인하면 바로 그냥 1,090억 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게 안 비싸네. 밑에 보면 오 오리온은 보면은 3조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 오리온은 뭐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꼬북집 초코추러스도 당시 이제 2020년 9월에 출시가 돼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소규모지만 대란이 있었는데,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네네. 코로나 영향이었는지 뭐 이유가 오리온 있었나요? 경우에는 네. 요런 한 제품 정도의 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들 정도의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그런 이제 스낵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 중국 쪽이 아무래도 경기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중국 오리온은. 시장. 네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꼬북칩은 영향이 좀 미미하다. 아. 예, 그렇다면 이 포켓몬빵을 만든 SPC 삼립의 주가는 어떤지 보겠는데, 이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포켓몬빵이 출시가 됐고 확실히 오릅니다. 근데 이게 최근 세계 증시 흐름 때문인지 맞네요. 주가는 또 추락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것도 그래서 후속작을 보니까는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내시더라고요. 예. 앞서도 성공했던 사례의 경우에는 후속타도 또 아주 메가톤급으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후속작이 또 한 번 대란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좀 보여져야지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포켓몬빵으로 좋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 거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네. 코로나 초기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뭔가 과자를 많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식품 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 어떤 네. 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곡물 가격이 저 전쟁 때문에 올랐죠. 기름값 오르니까는 뭐 포장재나 전부 이거 석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가격이 올랐고 운반비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료 기업들도 가격을 올립니다. 최근에 농심이 올린다 했다가 이제 아주 질타를 받고 욕 많이 있는데, 먹었죠. 네. 그래서 보통 요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음식료 기업들의 이익이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에 음식료 기업들은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번 왔었고 또 그 10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유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의외로 곡물가도 유가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네. 곡물 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용 요인이 원유예요. 그래요. 트랙터하고 트랙터로, 해야 네. 되죠. 비료 뿌려야 되죠. 운반해야 되죠. 다 기름이에요. 기름값 오르면 곡물 가격이 비례하는구나. 오르거든요. 이번에도 신기하다. 똑같았죠. 그러고 나면 곡물이 오르는데 곡물은 보통 한 2년 갑니다. 오른 게. 사이클이. 높은 가격이. 예. 그래서 높은 가격이 올해부터 올랐으니 내년만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높아져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너무 그러면 마진이 줄어드니까 5% 마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네. 가격을 올린단 말이죠. 근데 가격을 처음에 올리면 소비를 좀 덜해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라면 100개 먹다 99개 먹거든요. 그렇죠. 약간 줄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올리고는 마진이 안 늘어요. 되게 웃기게도.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을 올려놨고 사람들 소비도 살짝 줄었다가 그래도 라면이 맛있어 이러고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꼭 그때가 되면 곡물가가 빠져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큰 사이클이 와요. 판매 단가는 예. 올려놨는데 네. 오히려 원가는 줄어드니까 마진율이 확 개선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료 주식들은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보셔야 되지 된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이 솔드 아웃 이 포켓몬빵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캐릭터 빵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고 배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유가와 곡물 가격의 흐름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사이클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엔젤모.